자,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빅테크의 다음 격전지, AI 군비 경쟁입니다. 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내용은요, 웨드부시증권의 데나이브스가 내놓은 아주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지금 기술업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이 AI 혁명의 핵심을 총 6가지 파트로 나눠서 하나씩 짚어볼 거예요. 먼저 AI 칩을 둘러싼 군비 경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지 살펴볼 거고요. 또 거대 기업 애플은 어떤 소비자 AI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메타는 왜 그렇게 위험천만한 베팅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AI로 어떻게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려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큰 그림과 전망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AI 시대를 지배하기 위한 전쟁, 그 전쟁터는 바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칩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시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시장에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면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어떤 계기가 있기 마련이죠. 그 시작은 바로 이 뉴스였습니다.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모 회사가 구글의 AI 칩, TPU라고 하죠, 이걸 사려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터져나왔어요. 이게 그냥 물건 사고 판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AI 하드웨어 시장에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정말 강력한 신호탄인 거죠. 지금까지 엔비디아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시장에 메타 같은 거물이 구글이라는 또 다른 거인의 손을 잡으려 한다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지금 시장의 구도가 딱 이렇게 정리됩니다. 한쪽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절대 강자죠. 현재 AI 혁명에서 이 칩 말고는 볼 게 없다는 소리까지 듣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새롭게 떠오르는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의 TPU, 텐서 처리 장치죠. 이 TPU가 요즘 엔스트로픽 같은 쟁쟁한 회사들이랑 계약을 맺고 이제 메타까지 넘보면서 신뢰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1등과 2등의 싸움이 아니라 한 회사가 독주하던 시장에 균열이 생기고 다른 선택지도 있네? 하는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이 시장이 지금 얼마나 난리인지 알려면 이 숫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12대 1. 데나이브스가 분석한 현재 엔비디아 칩의 수요와 공급 비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엔비디아 칩이 시장에 딱 한 개 나오면 그걸 사겠다고 무려 12군데에서 달려든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런 극단적인 공급 부족 때문에 메타 같은 회사들이 마냥 엔비디아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구글의 TPU 같은 다른 길을 필사적으로 찾아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글이 뜨고 있다는 게 그냥 뜬 소문이 아니에요. 이미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AI 업계의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인 엔스로픽 있잖아요. 여기에 구글 칩을 무려 100만 개나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시포트의 애널리스트 제이 골드버그는 이걸 보고 TPU 기술이 정말 강력하다는 걸 제대로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엔스로픽처럼 최첨단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구글 칩을 대량으로 쓴다는 건 이 칩이 그냥 테스트용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쓸만하다는 걸 시장에 공인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건 하나로 구글 TPU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뀐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데나이브스도 솔직하게 인정해요. 구글 TPU가 기술적으로 엔비디아보다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뒤처져 있다고요.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이만하면 충분히 좋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최고는 아니지만 차선책으로는 아주 훌륭하다는 겁니다. 당장 엔비디아 칩이 없어서 개발이 멈출 판인 메타 같은 회사들한테는 이 구글 칩이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인 거죠. 지금 이 AI 군비 경쟁에서는요, 무조건 최고 성능의 무기만 고집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쓸만한 무기라도 빨리 확보해서 전장에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한쪽에서는 이거 너무 과열된 거 아니야? 버블 아니야?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대표적이죠. 이분은 엔비디아를 계속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AI 투자가 너무 단기적이라거나 하드웨어는 금방 낡은 게 된다거나 하는 이유에서요. 실제로 시장 분위기가 좀 그래요. 메타가 구글 칩을 산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걸 보고 아이브스도 좀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수요가 이렇게 넘쳐난다는 큰 그림을 보기보다는 경쟁자가 생겼네? 하는 소식에 시장이 일단 움찔하고 본 거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이 칩 전쟁은요, 사실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경쟁이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엄청난 AI 투자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한 건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수요가 얼마나 미친 듯이 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브스가 직접 아시아를 돌면서 체크해 보니까 불과 지난 6개월 사이에 AI 수요가 30%나 더 늘었대요. 이게 그냥 꾸준히 30%씩 오르는 게 아니라 성장 속도 자체가 30%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완만한 언덕이 아니라 그냥 로켓이 발사되는 수준인 거죠. 시장이 식기는커녕 오히려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공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미국 전체 기업 중에서 AI를 제대로 도입해 쓰기 시작한 곳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단 3%입니다. 3%요. 나머지 97%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유럽이나 아시아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낮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모든 뉴스, 이 모든 투자는요, 사실 100m 달리기에서 이제 겨우 3m 뛴 거나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97%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릴 걸 생각하면 이 혁명이 정말 얼마나 초기 단계인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AI에 쏟아붓고 있는 이 천문학적인 돈들 있잖아요. 이거 거의 다 기업들이 쓰는 돈이에요. B2B 시장이라는 거죠. 자기네들 업무 효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려고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매일매일 쓰는 AI, 그러니까 소비자 AI 혁명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업 시장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나중에 소비자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터지면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일 겁니다. 이 모든 걸 좀 더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댄 아이브스는 이 AI 혁명을 8년에서 1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이제 겨우 3년 차라는 겁니다. 10년짜리 마라톤에서 이제 막 3년째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짝하고 사라질 유행이나 버블이 아니라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던 것과 같은 거대한 변화라는 거죠. 우리는 이 엄청난 변화에 정말 초입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잠자는 거인 애플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AI 경쟁에서 애플은 좀 뒷짐지고 구경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이 소비자 AI 시장을 한 방에 장악하기 위한 준비를 다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애플이 가진 진짜 무서운 힘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 막강한 생태계, 전 세계에 깔려있는 iOS 기기가 24억 대고요. 그중에서 아이폰만 15억 대예요. 이건 그냥 사용자가 많다 수준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큰 소비자 왕국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애플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AI 서비스든 버튼 하나로 이 수십억 명한테 바로 쫙 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돈을 벌 수 있죠. 다른 회사들처럼 힘들게 사용자 모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있는 충성 고객들한테 자, 새로운 AI 기능 나왔습니다 하고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애플의 진짜 힘이죠. 그리고 이 힘은 당연히 돈으로, 즉 주가로 이어집니다. 댄 아이브스는 AI가 애플 주가에 주당 75달러에서 많게는 100달러의 가치를 더해줄 거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애플 같은 거대 기업의 주가에 이 정도 가치가 더해진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AI가 그냥 있으면 좋은 기능 정도가 아니라 애플이라는 회사 자체의 가치를 완전히 새로 쓰게 만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애플은 도대체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이브스의 분석은 좀 의외예요. 애플이 어중간한 AI 회사를 사들이는 게 아니라 아예 판을 크게 보고 구글의 제미나이와 손을 잡을 거라는 겁니다. 적과의 동침인 셈이죠. 특히 이런 움직임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최근 구글이 미국 정부와의 소송에서 이긴 게 크게 작용했다고 봐요. 이건 그냥 두 회사가 기술적으로 협력한다는 걸 넘어서 규제라는 큰 산을 넘은 두 거인이 소비자 AI 시장을 함께 지배하려는 아주 거대한 전략적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타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꽤 빠져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댄 아이비스는 오히려 지금 메타가 돈을 쏟아붓는 게 장기적으로는 정말 똑똑한 수라고 평가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죠. 그렇게 잘 나가던 메타 주가가 왜 갑자기 고점에서 20% 가까이 빠졌을까요? 도대체 시장은 뭐가 그렇게 걱정이었을까요?
시장은 이렇게 걱정하는데 댄 아이브스는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요. 그는 메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테이블을 쾅쾅 치면서 사야 할 주식이라고 말해요. 테이블 파운더 바이라고 하죠. 이건 애널리스트가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표현이에요. 지금 주가 빠지는 건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주가가 빠진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마크 저커버그가 AI 전쟁에서 이기려면 돈을 더 써야겠다면서 투자, 캐펙스를 확 늘렸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회사 이익이 줄어들겠죠. 시장은 그걸 싫어한 거고요. 하지만 아이브스는 이걸 보고 이게 바로 전시 CEO의 모습이다라고 극찬합니다. 평화로울 때는 돈 아끼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회사의 미래가 걸린 전쟁 상황에서는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진짜 리더라는 거죠. 그럼 이 엄청난 돈을 다 어디 쓰려는 걸까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메타가 가진 30억 명의 사용자. 이 거대한 왕국에서 AI를 통해 본격적으로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말이죠. 지금 쏟아붓는 돈은 나중에 AI 광고나 AI 비서 같은 걸로 훨씬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씨앗을 뿌리는 과정인 거예요. 당장의 비용 증가는 미래의 엄청난 수익을 위한 아주 계산된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화제를 바꿔서 테슬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그냥 전기차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분석에 따르면 그건 테슬라의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테슬라의 진짜 가치는 전기차 너머에 있고 이 회사는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올해 테슬라 주가는 좀 부진했죠. 그런데도 아이브스는 아주 확신에 차 있어요. 테슬라라는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챕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로봇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앞으로 테슬라의 가치는 차를 몇 대 파느냐가 아니라 AI 기술로 얼마나 세상을 바꾸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미래가 오려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있죠. 바로 규제입니다. 정부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하지만 아이브스는 이 규제의 벽도 점점 허물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로봇택시에 대해서는 조만간 30개에서 35개 도시에서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될 거라는 아주 구체적인 예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웨이모 같은 다른 자율주행 회사들은요, 경쟁이 안 될까요? 아이브스는 아주 단호합니다. 테슬라의 거대한 계획에 비하면 웨이모 같은 경쟁사들은 그냥 반올림하면 없어지는 오차 수준이라고까지 말해요. 그만큼 테슬라의 기술력을 압도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미 도로 위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차에서 실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의 양과 질이 다른 회사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넘사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싹 모아서 이 복잡한 AI 전쟁터의 상황을 한눈에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딱 정리됩니다. 먼저 엔비디아, 여전히 이 시장의 왕이죠. 12대 1의 수요, 이걸로 설명 끝입니다. 하지만 그 독주를 막으려는 구글이 메타와 엔트로픽을 등에 업고 강력한 도전자로 떠올랐고요. 조용했던 애플은 24억대라는 무기를 가지고 소비자 AI 시장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흔들렸던 메타는요, 30억 사용자를 믿고 미래에 과감히 투자하는 그야말로 장기적인 강력 매수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의 껍질을 벗고 옵티머스 로봇과 로보택시로 완전한 AI 기업이 되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을 쭉 맞춰보면 결론은 하나예요. 이건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될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막이 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거인들의 베팅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세상을 가장 크게 바꿔놓을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칩의 힘일까요? 수십억 명을 연결하는 플랫폼의 힘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하게 만드는 자율주행의 힘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